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9월 추석 명절 기차표 예매를 앞두고 고향에 갈까 말까 고민인 분들 많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은 있니? 결혼은 언제쯤 할 거야? 미혼 남녀들이 뽑은 명절 스트레스 단골 잔소리 1위. 바로 이 연애 문제 때문인데요. 도대체 사랑이 뭐고 연애가 뭐고 결혼이 뭐길래 우리는 이번 명절도 괴로워야 하는 걸까요? 교수님, 살면서 연애는 정말 필수인 건가요? 매주 월요일 동국대 장재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 질문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정말 다들 진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서 연애가 필수일까? 네. 근데 지금 뭐 결혼도 선택이 된 마당에 연애가 필수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연애도 선택이 돼야 되겠죠. 아니,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네. 이제 이 방송 즐겨 듣는다고 하시면서 월요일 코너 네. 귀로 배우는 연애 장재석 교수님 코너를 제일 좋아한다는 문자가 왔었어요. 정말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 알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정말 사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네. 시작 전에 또 문자 소개를 한번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 볼게요. 네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9920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24살 못소린 여대생입니다. 교수님이 드라마 속 잘생긴 배우를 좋아하는 것처럼 저는 아이돌을 좋아하는데요. 갖고 있는 연애세포를 덕질에 쏟다 보니 2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나이에도 딱히 남자친구나 연애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생활에 만족을 하는데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이 슬슬 저를 걱정한다는 거죠. 너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니? 라고 해요. 연애 꼭 해야 하나요? 연애 안 하는 거 비정상적인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충분히 주변에서 이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도 아이돌을 네. 많이 좋아하나 봐. 이 덕질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저도 한때 덕질했던 사람으로서. 네. 네. 저 예전에 김범용 씨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바람. 네. 저도 네. 콘서트장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에 두 사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연예인 좋아하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생활 만족하신다면 연애는 잠시 미뤄둬도 상관없고 또 영원히 난 연애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뭐 연애하고 거리를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쿨하게 네.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특히나 더 연애를 강요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반기를 네. 드는 분위기. 그런 맞아요. 분위기가 뭐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연애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이제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만큼 비연애를 선택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저희 귀로 배우는 연애에서 다루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준비를 좀 해봤죠. 좋습니다. 네. 사실 귀로 배우는 연애하면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비연애도 괜찮다. 그럼요. 어떻게 사실 사랑이라는 거 꼭 남녀 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연애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좋더라. 뭐 이런 의견도 좋고요. 연애를 하면 이런 게 좋으니까 연애하세요. 라고 권유하는 그런 의견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연애라는 게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셔도 좋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아니 이미 벌써 의견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모아서 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제 주변에도 보면요. 사실 예전에는 연애를 해봤던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글쎄 나는 연애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면서 비연애로 그렇죠. 돌아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를 보니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네. 하고 봤더니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연애하지 않는 지금의 일상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연애하지 않아도
살아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그런데 무슨 연애가 필요하냐?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애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또 감정 소모, 에너지 소모도 많죠. 네.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비연애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 자신한테만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요즘처럼 취업난으로 심리적인 여유가 없을 때 취업 준비도 벅찬데 연애까지? 라는 마음이 들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또 비연애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뭐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다 수긍이 가는 그런 네. 이유들인데요. 다음 또 이유도 볼까요? 네, 세 번째는 그동안의 연애 경험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거예요. 네, 나 그 과정 또다시 반복? 도저히 엄두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 이제는 연애 안 하겠다. 라고 또 선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혼을 결정한 분들은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건데 연애를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요 경우는 이제 결혼은 안 하지만 연애는 할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결혼도 안 할 건데 뭐하러 그렇죠. 굳이 그렇죠. 연애를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연애의 어떤 연장선으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결혼하지 않는다면 연애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듣고 보니까 이 비연애를 선택한 이유들 중에 연애를 하지 않는 것의 장점들이 좀 포함이 그렇죠. 돼 있어요. 네네. 연애하면 좋은 점은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연애 안 하니까 이런 점이 가장 좋다. 뭐가 있을까요? 연애 안 하니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은 제가 좀 의심스러웠었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오롯이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일상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 계획할 수 있잖아요. 연애는 아무래도 두 사람이 어떤 뜻을 맞추어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네. 또 무엇보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뽑고 계시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었다? 그것도 비연애의 장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네. 요건 또 아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 주변에서 보면은 연애하는 친구들 중에서 네. 이제 연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건 못하고 이제 배려하고 맞추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긴 한데 예전에 저희 청취자 고민 중에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네. 좀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한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나랑 보내야지. 이렇게 해서 좀 서운하다. 맞아요. 이런 문자도 있거든요. 정말 충분히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게 되면 사실 애인과 취미가 같지 않은 이상 자신의 취미 생활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연애 이외의 시간을 또 들여서 취미 생활을 하자니 참 여의치가 않죠. 예. 그래서 연애를 하면 좋은 점은 같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 좋은 건 그만큼 더 많은 시간 동안 내 취미를 누릴 수 있다. 또 그거인 것 같아요. 아니 많은 분들이 연애에 대한 장점을 네. 비연애에 대한 장점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아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니 기복이님께서 연애적인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충분히 호의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남한테 붓는 것만으로도 연애를 안 해도 그런 감정들이 충족이 된다. 그럼요. 굳이 연애하면서 그 감정을 쓸 필요 없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유족하구이님은 연애 안 하니까 신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것도 괜찮은데요? 반대로 연애를 안 하니까 감정이 좀 날카로워집니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그리고 연애를 안 하니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그거 참 멋진 말이네요. 맞아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또 나에게도 있는 거니까 연애할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이긴 해요. 오토브라님 같은 경우 연애를 안 하면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서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비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온전히 혼자의 시간을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친구와 즐기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연애가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나이가 좀 있게 되니까 연애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비혼주의자의 경우 연애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의견 정말 다양하네요. 네. 레인드롭님 같은 경우는 8년 연애하고 한참 연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감정 소모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제 시간 제 맘대로 써서 좋아요. 같은 거의 비슷한 의견들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지금 결혼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해서 살아도 제 시간 제 마음대로 씁니다.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제가 좋겠네요. 너무 산통을 깨는 소리를 한 건가요? 아니, 그리고 8581 청취자님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29살 우리 큰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여친 없니? 하고 물어보면 연애를 뭐하러 해? 그런 시간에 돈 벌어야지. 그리고 자유로운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 말씀은 밀어주세요. 라고 강조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한테 강요 안 해요. 아, 멋진 부모님이세요. 네. 그것도 좋은 반응인 것 같아요. 1798 청취자님, 연애를 안 하면 이기적이 됩니다. 양보와 이해심,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렇게 좀 단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쭉 저희가 장점들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네네. 교수님, 비연의 단점을 좀 이제 얘기를 해줘야 뭔가 수평이 맞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연애도 장단점이 공존하듯이 비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연애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바로 주변의 시선입니다. 아. 네.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신경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연애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그렇고 연애 안 하는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도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가끔 오랜만에 제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연애하니? 너 연애 왜 안 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애학 교수님 다우시네요. 네. 근데 정말 무의식 중에 한 말이지만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제 공부하면서 저도 또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네. 많이들 또 조심해야 되는 또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질문하는 사람은 뭐 결혼은 언제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네, 뭐라던가 맞아요. 남자친구는 있어? 여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네. 정말 아무 악의 없이 물어보는 거지만 그래도 상대는 그렇죠. 조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것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외로움이 아주 엄습해 올 때 연애도 하지 않고 사는 내 삶, 이거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네. 라는 의문을 스스로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연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쵸. 연애에서 행복한 순간도 많지만 어떨 때는 이놈의 연애 때문에 진짜 힘들다. 내가 왜 연애를 하고 있지? 뭐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네.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너무 이렇게 열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애하는 분들이 가장 장점으로 꼽는 게 내가 이 사람과의 연애를 통해서 좀 성장한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참 내가 좀 더 많이 나은 하죠. 사람이 된 것 같다라던가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비연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애가 그 성장의 어떤 기회, 계기를 주는 거는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자로도 많이 다루어졌는데 연애를 통해서 배려와 이해를 배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또 문자에 이런 문자도 있었어요. 연애 관계만이 나에게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알게 해주는 게 아니다. 친구 관계,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 가족 관계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가 인간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비록 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연애자분들은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적극적인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세요. 저는 앞서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문자 중에서 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네. 게 참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저는 외동딸이어서 형제가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누군가 집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너무 궁금하고 뭔가 외로운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부르면 엄마 왜 여기 있어? 왜 현재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면 그냥 불러봤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순간을 사실 그거를
못 이기는 건 거죠. 어렸을 때니까 더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게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오히려 이제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것도 참 필요한 훈련인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아주 열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교수님, 비연애.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연애든 비연애든 그리고 결혼이든 비혼이든 여러분 선택이 무엇이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인지에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애자로 사는 것 그리고 비연애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는 생각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연애를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비연애자도 끝까지 응원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비연애를 이제 네. 이야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사실 상처받는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너 연애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든다라고 네.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 지금 아는 싱글 언니가 그러니까 비연애를 하시는 분이 네. 등에 파스를 혼자 붙이다가 너무 외로워서 엉엉 울었다. 아, 네.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지지면서 네. 이게 뭐 별거라고 이런 생각을 또 했었다. 그럼요. 저 남편 있는데 파스 혼자 붙이거든요. 네, 오히려 몸이 유연해지고 자꾸 해버릇하니까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시면서 이제 교수님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요 선택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럼요. 참 좋은 선택의 말인 것 결과지가 같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귀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 장재석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백지영 사랑하네.